먼저 오늘의 주인공 가족의 소통 모습을 관찰 카메라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저녁 시간, 혜진이가 즐겁게 TV를 보고 있습니다. 혜진이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나와서 신난 모습입니다. 얘가 숙제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빠, 이것만 보고. 얼른 안 들어가? 너 한 번만 더 숙제 안 하고 TV 보면 TV 아예 없애버릴 거야. 알겠어? 이거 안 보면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된단 말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어? 빨리 들어가! 이거 다 보고 숙제해도 되는데. 저녁 시간이 소란스러워졌네요. 아빠가 단단히 화가 났지만 혜진이도 화가 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의 동생 찬이가 혜진이의 방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옵니다. 언니, 오늘 아빠한테 혼났다며? 그래, 말 시키지 마. 무서워라. 싸움꾼이다. 이게 진짜? 때렸어. 엄마! 언니가 나 때렸어! 왜 이러니 정말. 네가 깡패니? 동생은 왜 때려? 아니, 제가 먼저. 넌 누구를 닮아서 이러니? 나가! 다 내 방에서 나가! 결국 폭발해버린 혜진이. 혜진이가 웃으면서 가족들과 소통하는 날이 올까요? 부모와 자녀가 찰떡처럼 잘 달라붙는 소통을 하려면 무엇보다 자녀의 말을 잘 들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소통에 대해 말하는 대부분의 책이 경청해라, 제3의 귀로 들어라,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해라 라고 다 함께 목청을 높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마냥 아이 말을 다 들어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부모가 먼저 나서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부모가 아주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요령 있게 해야 할 말이 바로 칭찬과 꾸중입니다. 하지만 혜진이 내에서 보여진 협박하는 꾸중, 필요 이상으로 과잉 대응하는 꾸중은 모두 잘못된 꾸중입니다. 꾸중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알지 못해서 하게 되는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꾸중 때문에 아이가 마음을 닫고 부모를 멀리하는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그렇다고 진심으로 아이의 성장을 원하는 부모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꾸중을 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꾸중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뒤끝 없이 꾸중하는 방법과 알차게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꾸중할 일 있으시죠? 꾸중을 잘하려면 먼저 꾸중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칫 꾸중거리도 아닌데 잘못 꾸중하거나 엉뚱하게 꾸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부모는 왜 자녀를 꾸중할까요? 사전에서 꾸중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해 꾸짖고 나무라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랫사람인 자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혼을 내는 것이죠.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은 남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이나 또는 바람직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행동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생을 때리는 행동은 동생에게 피해를 주므로 잘못된 행동이고 동시에 가족 간에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을 어겼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행동은 대부분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두 번째 기준에 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숙제를 하지 않는 행동이 그런 것인데요. 자, 그럼 뒤끝 없는 꾸중,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모님들이 꾸중을 할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꾸중을 할 때는 꾸중할 행동인지 꾸중할 행동이 아닌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선 자녀의 성격, 취미, 개성, 신체적인 특징, 기호 이런 것들을 꾸중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느끼기에 자신이 잘못한 행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면 반성은커녕 꾸중하는 부모에게 원망하는 마음만 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꾸중할 행동을 잘 살피고 판단을 했다면 그 부분에만 주목해서 꾸중을 하셔야 합니다. 꾸중하다가 꼭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까지 늘어놓는 것은 자녀와의 소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꾸중할 때는 진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흔히 꾸중하다 보면 자녀에 대한 배려는 없어지고 오로지 부모 자신의 화풀이로 변질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녀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꾸중하는 부모의 진정성을 아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하는 꾸중의 강도가 좀 심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자녀가 느끼게 되면 부모의 꾸중에 대한 반발심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꾸중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일 같은 행동에 대해서 형 누나에게는 꾸중을 하고 동생에게는 그냥 넘어가면 아이는 혼란을 느끼고 부모의 진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울러 같은 행동에 대한 꾸중의 강도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하면서 때때로 다 달라지게 되면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꾸중할 수 있는 사람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등 가족 구성원들끼리 꾸중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꾸중을 할 때는 솔직하게 꾸중을 하되 자녀의 인격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꾸중은 자녀의 인격을 깔아뭉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한다든지 위협한다든지 인신공격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꾸중한다는 게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 차시에 배웠던 비폭력 대화법이나 아이메시지를 활용해서 부모로서 지금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감정 표현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일어나는 감정이 짜증인지, 분노인지, 격정인지, 또는 안타까움인지, 슬픔인지 부모 스스로 명확하게 알아차린 후에 자녀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꾸중의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꾸중할 때는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그 순간에 즉시, 가급적이면 짧게,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꾸중할 일이 생기면 시간을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꾸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너무 화가 나서 흥분이 되어 있다면 그걸 가라앉힌 후에 잠시 기다리고 꾸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꾸중을 하게 되면 감정이 격해지고 꾸중을 길게 할 수 있는데요. 꾸중은 일종의 벌이기 때문에 간결한 것이 좋습니다. 꾸중하는 말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아이들로부터 아휴 또 저 잔소리 이런 반응이 나오게 돼서 꾸중이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꾸중은 아이의 특성과 상태에 맞게 잘 맞추어야 합니다. 한 부모에게 태어나 유사한 환경에서 자란 형제도 성격이 다르고 꾸중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마련인데요. 이 개성을 무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꾸중을 하면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즉, 아이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꾸중의 강도나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아이에게는 개방적인 장소가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꾸중할 이유를 차분히 알려주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활달한 성격의 아이일 경우 부모의 꾸중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아이의 주의를 최대한 집중시킨 후에 꾸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중을 할 때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중의 목적은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대신에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꾸중할 때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하여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안내가 꾸중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뒤끝 없는 꾸중법을 연습해 볼까요? 꾸중할 때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일,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일,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 행동을 제시하는 일,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잘 결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감정 표현을 할 때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엄마는 지금 실망이 크단다. 내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다. 너를 아주 크게 혼내고 싶은 기분이야.
등과 같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느낀 부모의 심정을 가능하면 숨김없이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감정을 표현하고 난 후에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줍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잘못된 행동의 지적을 할 때는 부모의 감정이 일어나게 만든 원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대개 이 표현은 너라는 주어와 무엇 하는 이라는 행동수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가 동생을 때리는 것을 보니, 엄마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숙제를 건성건성 하는 것을 보니 하면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대안적인 행동을 제시합니다. 꾸중하는 말에는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있지만 아울러 바람직한 행동을 하라는 주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동생을 자꾸 때리니까 엄마가 화가 많이 나 라는 표현은 앞으로 동생을 때리지 말라는 말로써 잘못된 행동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가 동생을 자꾸 때리니까 엄마가 화가 많이 나, 앞으로는 동생하고 사이좋게 놀면 좋겠어 라는 말에는 부모가 바라는 행동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뒤끝 없이 꾸중하는 방법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꾸중 방법과 비교해보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꾸중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저녁 먹기 전에 틈이 생겼다고 또 게임을 하는구나. 조금만 할게요. 재근아, 너 아까도 게임했잖아. 엄마는 네가 틈만 나면 게임을 하려고 하니까 게임 중독이 될까봐 신경이 쓰여. 게임 대신에 네가 즐길 수 있는 다른 놀이를 찾아보도록 하렴. 아빠, 길 막지 마시고 좀 비켜봐요. 짜증나, 진짜. 채연아, 왜 이렇게 짜증을 내니? 네가 그렇게 짜증을 낼 때마다 아빠도 짜증이 나고 또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다음부터는 짜증을 내기 전에 그걸 좋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지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면 좋겠어. 우리는 앞서 뒤끝 없이 꾸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알차게 칭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즐거워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칭찬에 대해 존 듀이는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다는 욕망은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욕구라고 말한 바 있고, 매슬로우는 자존 욕구를 인간이 충족시켜야 할 기본 욕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칭찬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나 칭찬은 자아의식이 발달해가는 아동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칭찬은 인정받고 싶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언행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도덕성 발달에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학업 성적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칭찬받은 일은 계속하려고 하고 칭찬받지 못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동 행동을 보면 아동들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칭찬이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모가 칭찬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교육적 효과는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알차게 칭찬함으로써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이 좋다고 해서 모든 칭찬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잘했어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좀 더 알차게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칭찬도 꾸준과 마찬가지로 진정성과 일관성이 없으면 그 효과가 날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건성으로 하는 칭찬은 아이들이 분명 먼저 알아차리기 마련이죠. 그리고 만약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어떨 때는 칭찬하고 또 어떨 때는 벌을 준다거나 형에게는 칭찬을 하고 동생에겐 벌을 주면 자녀는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아울러 동일한 행동에 대해 칭찬의 강도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때마다 달라진다면 자녀는 역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칭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칭찬은 칭찬할 내용이 발생한 시점 직후에 곧바로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다음으로 칭찬은 자녀가 만족스럽다고 느낄 만큼 충분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칭찬의 양을 충분히 하는 것과 칭찬을 남발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칭찬의 양을 충분히 한다는 것은 칭찬하려고 정한 그 특성이나 자녀의 행동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한다는 뜻이고, 칭찬의 남발은 초점도 없이 아무 때나 칭찬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칭찬을 할 때는 평가적인 칭찬보다는 묘사적이고 해설적인 칭찬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참 착하다, 예쁘다 라는 평가적인 칭찬보다는 심부름을 열심히 잘했네, 숙제를 잘해왔구나, 이렇게 묘사적인 칭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임 기너트에 의하면 평가를 동반한 칭찬은 불안을 낳고 학생들을 방어적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칭찬은 가능하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칭찬거리가 명확해지면 구체화된 칭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싶은 대상에 대해 구상을 참 잘했구나, 세부적인 것까지 색칠을 잘했구나, 주인공이 잘 살아나게 잘 그려주었어 라는 표현, 단순히 글씨를 잘 쓴다 라는 것보다는 띄어쓰기를 잘해서 글씨가 아주 보기 좋게 잘 써있구나, 글씨 크기가 나란히 참 보기 좋네 라는 표현이 훨씬 구체적인 칭찬이라고 할 수 있죠. 칭찬은 아이의 개성에 맞는 것이어야 됩니다. 성격이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는 아이에게는 평소 아이가 보여주는 장점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사소한 것에도 칭찬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활발하고 적극적인 아이에게는 칭찬할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아이가 칭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적이 우수하거나 성취가 뛰어난 아동에게는 칭찬의 기준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면에 좀 성적이 낮거나 성취가 어려운 아이에게는 꾸준히 자신감과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소한 칭찬을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주목해서 꾸준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령대별로 칭찬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1, 2학년의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쉬운 말로 구체적인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좋고, 3, 4학년의 자녀에게는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과 이유를 들려주면서 칭찬을 하고, 고학년에 속하는 5, 6학년 자녀에게는 칭찬을 남발하기보다는 때로는 감동을 주거나 장래와 관련된 말로 깊이 칭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에는 창의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칭찬거리는 칭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찾아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에 요청되는 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 뛰어난 부모는 자녀에게 숨어있는 가능성을 찾아내거나 자녀의 특성이나 행동을 전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창의적으로 칭찬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칭찬을 할 수 있겠죠. 결국 부모가 칭찬하는 것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점차 향상시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술대회에서 늘 상을 타오는 딸에게 우리 딸은 커서 멋진 화가가 될 것 같아, 참 잘했어 라는 말은 오히려 딸에게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미술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 우리 딸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 정말 궁금한걸? 아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미술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멋지게 잘해낼 것 같아 라고 딸의 다양한 가능성을 부모가 창의적으로 응원해주는 칭찬이 자녀의 마음에 보다 의미 있게 전달될 것입니다. 혜진아, 네가 숙제도 안 하고 TV만 보니까 아빠가 화가 나는구나. 당장 TV를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어. 앞으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TV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래,
몇 시까지 TV를 볼 건지 아빠랑 약속을 정하자. 혜진아, 네가 동생을 자주 때리니까 엄마는 버릇이 될까 봐 걱정이 돼. 동생하고 싸우더라도 말로 하고 정 문제가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알았지?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 제 말을 안 듣다 보니까 혼낼 일이 많아지면서 저랑 점점 사이가 안 좋아져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칭찬요법을 써보기로 했죠. 가장 많이 혼내는 게 방정리 문제였는데 조금 노력한 모습이 보일 때는 와! 방 청소를 얼마나 잘했는지 방이 아니라 궁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라던가 네가 아빠 아들이라는 게 참 자랑스러워 이런 것처럼 나 전달법을 활용해서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칭찬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네가 심부름을 해주니까 참 좋다 이런 식으로 칭찬했죠. 그리고 신체 접촉이나 몸짓으로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악수를 하거나 손을 잡아주고 가볍게 안아주는 그런 신체 접촉도 신경 쓰고 미소 짓기, 눈 맞추기, 윙크하기, 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는 것도 있죠. 그런 식으로 최고라는 표시를 해주기도 했어요.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칭찬을 시작하니까 아들이 저한테 마음도 터놓고 이제는 거의 친한 친구처럼 지내게 됐어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칭찬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